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빌리티 연속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POP 모빌리티 BTS가 전한 글로벌 청년 공감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의 김수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드러운 연대의식과 향상심 자극이라는 부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류 가수 방탄소년단의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K-팝의 모빌리티가 결국 K-팝의 이동 능력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BTS의 성공은 문화적인 수용과 관련이 된다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BTS는 어떻게 전 세계 청년들에게 수용되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BTS의 음악이 담고 있는 서사와 메시지의 매력을 가사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세대정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3개의 목차 중에 두 번째,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음악을 통한 부드러운 연대의식 공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BTS의 서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 알고 계신가요? 아마 세대에 따라서 BTS를 더 친숙하게 느끼는 세대가 있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두 그룹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됩니다. 두 그룹 모두 각각 90년대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청년 세대 입장에서 사회 비판적인 곡들을 다수 발표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조금은 청소년을 훈육하고 각성시키는 입장에 서 있다면 BTS는 청년 세대에게 공감과 위로, 응원을 앞세운 동료의식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습니다. 여러 곡들을 살펴볼 텐데요. 총 4곡을 볼 수 있습니다. 뱁새를 통해서 최근에 3포, 5포, 7포, 심지어 N포 세대로까지 불리는 이 청년 세대와 세대의식을 공유하고 이미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더 노력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의 일침을 날리고요. 고민보다 고라는 곡을 통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도 늘 경제적인 약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욜로와 탕진잼을 외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바보처럼 실수해도 괜찮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나를 용서하자 그리고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뱁새라는 곡 되게 재미있는 곡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사를 말로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BTS의 메시지는 음악과 함께 할 때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음악을 한 번쯤 꼭 들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뱁새라는 곡, 이건 정상이 아니야, 노력 타령 좀 그만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민보다 고에서는 걱정만 하기에 우린 너무 젊다, 그냥 앞으로 가자 얘기하면서 욜로와 탕진잼을 노래하고 있죠. So what? 그래서 뭐? 라는 곡에서도 답도 없는 그 고민 속에 빠져있지 마라. 우리는 젊고 와일드하고 자유롭다. 그래서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처럼 달리고 실수하고 울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일 거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용서하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BTS의 성장 서사가 갖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들의 서사를 우리가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끊임없이 도약해가는 청년들의 성장담입니다. 근데 다소 뻔해 보이는 이들의 서사와 그들이 던지는 어떤 위로와 공감의 노래가 값싼 동정이나 상투적인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비록 이들이 월드스타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나약한 모습,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아가서 듣는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부드럽지만 끈끈한 연대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TS는 상호 신뢰, 서로 믿을 것, 그리고 함께 할 것을 강조합니다. BTS는 위로를 담아 노래를 하는 것을 되게 잘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BTS의 이 메시지는 비단 노래뿐만 아니라 이들의 외부 활동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이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래가 공감과 감동,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같은 해 UN 보건안보 우호국 고위급 회의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담아낸 곡들이 이후 보여드릴 3개의 곡입니다. 둘, 셋이라고 하는 곡은요.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슬픈 기억을 모두 잊고 내 손을 잡고 웃어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많기를,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한번 믿어보자.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건네고 있고,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곡에서도 오늘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주 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너는 혼자 걷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노래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함께라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는 늘 자신들을 믿고 또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팬들에게 서로를 또 스스로를 믿을 것을 당부하고 이 상황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동료의 말을 전하고 위로, 공감, 응원,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주 부드러운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슬픔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BTS가 이 시대 청년들과 맺고 있는 이런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들이 서로 간의 이 공통의 정서를 더욱 이제 공유하면서 훨씬 더 긴밀해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BTS의 가사가 담고 있는 이 감정 표현의 어휘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이 BTS의 음악에는 슬픔의 정서가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슬픔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88만 원 세대 혹은 N4 세대라고 불리면서 이 집단적 차원의 슬픔, 집단적 차원의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고 또 빚이 없는 삶을 꿈꾸는 이 청년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주된 정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 세대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우울과 불안 같은 감정들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출판계를 강타했었던 자기계발서의 화두죠. 위로 그리고 공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7년 이 한국에 들어닥쳤던 외환위기 직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나를 개조하는 것에 열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단선 2000년대에는 드디어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넘쳐났고, 미움받을 용기라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청년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 BTS의 팬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BTS의 위로가 조금은 다른 특별한 지점에 있다고 얘기해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청년 당사자, 청춘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약자가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어떤 공감과 연대 위에서 가능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자전적인 서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형성한 진정성, 그리고 신뢰에 더해서 이 BTS는 청년 세대, 그들의 팬들과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매개로 해서 깊은 유대를 맺고 있고, 여기에 기반한 위로와 공감을 제공하면서 응원의 말을 건네고, 이 그들의 음악을 듣는 청년들의 삶에 훨씬 더 깊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서사에 의해서 설득된 이 팬들이 감정적으로 한 번 더 깊게 유대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TS의 음악은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처지의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과의 아주 속 깊은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유대의 경험을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향상심을 자극하는 메시지 전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 문구는 아주 중요한데요. BTS가 이 멘트를 외치면서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BTS의 메시지, 지난 몇 년간의 이들의 메시지를 딱 두 줄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BTS의 음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사랑, 꿈, 자아실현처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나만의 꿈을 발견해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앨범 87개 곡 중에서 49개 곡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BTS는 어릴 적 자신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좌절의 순간을 겪어왔는지, 이를 극복하고 느낀 기쁨 그리고 행복감은 또 얼마나 컸는지를 노래해 왔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진정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꿈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이 웨일리언 52라고 하는 곡에서 늘 생각해, 내가 지금은 비록 새우잠을 자고 있지만 꿈은 고래답게 꾼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영 포에버에서도 넘어져서 다치고 아파도 나는 꿈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간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스트라고 하는 곡에서도 수없이 헤매지만 나는 나의 길을 믿어보겠다. 이 좌절이 나는 쓸모가 있다고 믿는다. 조금 느려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테고 나는 절대로 나의 꿈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곡에서도 나는 사실상 처음에는 꿈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BTS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 얘기를 하는 데서 나는 이랬다 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듣는 청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를, 어릴 적 세상의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불러오고 한 번 더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그래서 결국에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보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에 제가 이제 예시 넣은 부분들을 보시면 소명으로서의 자기애,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기를 희망한다. 당신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 아실 거예요. 청년 세대가 포기해야 하는 3가지, 5가지, 그리고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세대가 마지막으로 포기하게 되는 게 꿈과 희망입니다. 이걸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밝은 미래와 연관된 무엇으로 여겨져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을 비롯해서 사회는 청년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뜻을 크게 품어라,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은 클수록 좋고 동시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전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날이 취업은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은 나만의 꿈을 꾸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구호를 굉장히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꿈꾸기를 멈추고 단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삶을 이어가는 현재 나와 굉장히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는 존재가 보여주는 이상적이면서도 매우 인간적인 어떤 행복,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꿈에 관련된 메시지는 꿈을 잊었거나 혹은 잃어버린 청년 세대에게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그저 그런 뻔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BTS는 이제 그 팬들에게 친구이면서 위로자이면서 동시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역할 모델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꿈에 이어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나를 사랑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자. 이 BTS가 유니세프에서 이 Love Myself 캠페인을 벌여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BTS는 모든 청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게 된 법을 알게 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목소리를 내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야기,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TS의 음악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굉장히 깊은 염원, 의무로서의 자기의 현재의 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습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곡이 에피판이라고 하는 곡, 그리고 Answer, Love Myself라는 곡입니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갑작스러운 자각, 깨달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면 왜 난 이렇게 소중한 날 숨겨두고 싶었는지,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내 진짜 모습을 숨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껏 살아온 나의 모든 것, 내 영혼까지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염원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도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가장 필요한 나다운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BTS의 음악에서 강조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아도취에 근거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자기애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이 선행된 매우 건강한 자기애예요. 또 단순히 나를 사랑하자만 강조하기보다는 그 일 자체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토로하고 자신들 역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염원해왔고 자기애에 이르기까지 먼 여정을 거쳐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자아, 이런 가치와 문제는 세계와 국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나 가치들 앞에서 평가절하되어 온 경향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철이 없는 나르시시즘이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자존감이 이 자기애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BTS처럼 직접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자고 외친 그룹은 이제껏 없었고요. 더욱이 이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주장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설득력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는 나를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길 원하는 이 청년 세대의 세대적인 요구, 그리고 집단적인 오름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서 개개인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담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적 욕구하고도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 삶, 나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나에 대한 긍정과 진정한 사랑에 이르기를 희망하며 잊었거나 혹은 잃어버린 꿈을 소환하고 회복시켜서 이를 위해 정진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한 내가 되기를 열망하는 청년 세대에게 이 향상심을 자극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BTS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향상심, 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청년 세대가 바라는 진정한 자아상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추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BTS의 서사와 메시지가 전달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보면 저희가 첫 번째 던졌던 질문, BTS는 어떻게 전 세계 청년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BTS라고 하는 이 그룹은 음악이 담고 있는 서사와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청년들과 시대정신 그리고 세대정서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인 모빌리티의 힘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문화이동, K-팝 모빌리티, 그리고 한류 스타 BTS의 음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때 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